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도 마더텅 수능 기출문제죠. 수능 기출문제 마더텅 2022학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에 출간된 책이고요. 자, 오늘은 68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68페이지 몇 번부터 갈 거냐? 자, 막고를 여기까지 잡아주면 되겠네. 자, 68페이지 3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번 문제입니다. 자, 38번 문제는요, 어렵게 풀면은 참 어려운데, 쉽게 풀면은 참 쉽게 풀리는 문제이기도 해요. 자, 먼저 첫 번째, 원래 그냥 보통 어떻게 푸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린 가와 나와 같이 줄로 연결되어 정지되어 있었으니까 처음 운동 에너지는 0이겠죠. 두 물체 A와 B를 전동기가 100N의 일정한 힘으로 당겨 연직 방향으로 이동시켰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A와 B의 질량은 각각 2kg과 3kg입니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수평면이 있고요. 수평면이 있고 질량 몇 킬로? B가 있고 얘는 3kg짜리예요. 3kg짜리 물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2kg짜리 물체가 하나 있대요. A라는 2kg짜리 물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로 실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르래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어요. 큰 도르래가 하나 있고요. 자, 전동기가 몇 뉴턴의 힘으로 잡아당기느냐? 100뉴턴의 힘으로 잡아당깁니다. 자, 100뉴턴의 힘으로 잡아당기는데 몇 미터를 잡아 끄느냐? 각각 얘네들을 몇 미터씩 끌어올리느냐? 지면에서부터 2미터씩. 지면으로부터 각각 다 2미터씩. 당연하겠죠. A가 2미터 위로 올라가면 B도 2미터 올라가겠죠. 자, 그 다음에 A가 2미터 지점을 지나갈 때 속력을 V라고 하고 여기를 지나갈 때 속력을 V라고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자, 이건 첫 번째 가의 그림이고요. 가의 경우. 자, 나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같은 지표면이 있는데, 이번에는 B만 이쪽에 있어요. B가 이쪽에 있고요. 얘는 3kg짜리죠, B는. 그 다음에 전동기가 도르래로 연결되어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A가 이쪽에 있어요. A가 아까 2kg짜리였죠. 자, 그 다음에 전동기가 여기를 몇 뉴턴의 힘으로 끌느냐? 100뉴턴의 힘으로 잡아 끌고 있어요. 자, 그 상태인데, 자,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 이게 가고 이게 나예요. 나에서도 역시 얘가 2m 위로 올라간대요. 노란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2m 위로 올라가고 대신 A는 2m 아래로 내려오겠죠. 그럼 2m를 지나갈 때 속력을 V2, 여기를 1이라고 해야 되겠구나. 1. 그럼 얘는 아랫방향으로 여기 얼마? V2라는 속력으로 순간 지나가겠죠. 2m 지점을. 자, 문제에서 묻고 싶은 거는 가와나에서 전동기가 줄을 2m 당기는 순간 B의 운동 에너지 이원과 이투를 각각 구하세요 라고 돼 있죠. 자, 정석대로 한번 풀이해 볼게요. 가. 먼저 가는요. 100N의 힘이죠. 자, 이 100N의 힘은 비보존력이에요. 비보존력이 100N의 힘을 외부에서 작용을 해 준 거죠. 그럼 100N의 힘으로 몇 미터를 잡아 끈 거냐면 결국 얘도 2미터를 잡아 끈 거죠. 그러면 100N의 힘은 곱하기 2미터를 하면 몇 줄? 200줄이라는 일을 해준 게 돼요. 자, 물체 A와 B의 200줄이라는 일을 해 주었으니 A와 B는 역학적 에너지가 200줄만큼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가 생기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A와 B는요, 둘 다 위로 올라갔죠. 둘 다 위로 올라갔으니까 위치 에너지 증가. 속도는 당연히 빨라졌으니까 둘 다 운동 에너지 증가.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A의 위치 에너지 증가. 얼마? 2kg짜리가 G. 여기서 중력과 속도 얼마로 하래요? 10m/s 제곱. 10 곱하기 몇 미터? 2미터 더하기 B의 위치 에너지 얼마? 3kg짜리가 중력과 속도 10 곱하기 높이 몇 미터? 2미터. 자, 그래서 A의 위치는 증가, B의 위치는 증가했죠. 그 다음에 더하기 밑에였을까요? 더하기 A의 운동에는 증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V의 제곱 더하기 B의 운동에는 증가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V1이죠. V1의 제곱. 자, 이렇게 해서 속도 V를 계산해 내고 그래서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분을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나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나에서는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죠. 나에서는 100N의 힘으로 역시 2m 잡아 끌었죠. 흰 방향으로. 그럼 100N 곱하기 2m 해주는 건 똑같아요. 그럼 역시 몇 줄? 200줄의 일을 해준 건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A의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10 곱하기 2를 해주시고 플러스 B는 위로 올라갔으니까 3 곱하기 10 곱하기 2를 해주시고 더하기 B의 A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V2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B의 운동 에너지 3 곱하기 V2의 제곱 이렇게 하셔서 연립방정식 푸시면 V1과 V2의 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구하고 싶은 거는 속력은 아니죠. 사실은 뭐예요? 2m 이동하는 순간 B의 운동 에너지니까 B가 3kg짜리니까 결국 우리는 요거 구하고요. 여기서 요거 값을 구하면 돼요. 그죠? 어차피 근데 V를 구해야지 저 값을 구하겠죠. 그래서 2원하고 2투를 구하면은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거는 2원 대 2투니까 2원 대 2투는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V1의 제곱 대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V2의 제곱인데 결국은 어차피 이거 똑같고 얘 똑같으니까 결국은 V1의 제곱 대 V2의 제곱의 비율을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구해도 답은 나오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조금만 이렇게 만약에 서술형으로 쓰라 그러면 이렇게 구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 조금만 머리를 잠깐 써볼게요. 자, 필요하신 분들 필기 다 되셨어요? 자, 필기 다 안 되신 분들은 영상 잠깐 멈춰놓고 필기하시기 바라고요. 자, 근데 저는요 이렇게 안 풀래요. 이렇게 풀지 말고요. 좀 오래 걸리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귀찮아요. 이것도 귀찮으니까 저는 어떻게 하고 싶냐? 자, 외부에서 힘이 한 일은 자, 비보존력, 즉 중력하고 탄성력 빼고 힘이 한 일은 그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요. 그런데 우리 이런 얘기 했었죠. 알짜 힘이 한 일. 알짜 힘이 한 일은 그 물체의 무슨 에너지 증가시킨다? 운동 에너지만을 증가시켜요. 자, 알짜 힘이 한 일은 그 물체의 무슨 에너지 증가와 같다? 운동 에너지 증가와 같다. 다시 알짜 힘이 한 일은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 증가와 같다. 굉장히 많이 써먹어요. 알짜 힘이 한 일은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 증가와 같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첫 번째 A 우리가 중요한 건 B죠. B 위쪽으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가속도로 가속이 되겠죠. A1이라고 해봅시다. 자, 두 번째 여기서도 B 위쪽으로 가속이 되겠죠. 가속도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A2로 가속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뭐죠? B의 운동 에너지 증가죠. 그럼 이 원은요. B의 운동의 증가는 무슨 힘이 한 일? 알짜 힘이 한 일이에요. 그럼 B의 질량 3 곱하기 B의 가속도 얼마? A1을 곱하면 이게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몇 미터 이동했죠? 2미터 이동했어요. 이게 E1. E2는요. 여기서는 두 번째 B의 질량 3kg짜리가 가속도 A2로 곱하기 몇 미터 이동했죠? 2미터 이동했죠. 어차피 구하고 싶은 게 B의 가에서 B의 운동에너지 증가, 나에서 B의 운동에너지 증가니까 결국은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한 일은 자신의 질량에다가 가속도에다 이동거리만 곱해주면 되는데 어차피 이거 똑같고 요거 똑같으니까 E1 대 E2는 구하고 싶은 건 결국은 A1 대 A2만 구해도 돼요.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그럼 여기 같은 경우 가속도 어떻게 구할래요? 전체 계산할 때 조심할 거 있죠? 중력 작용한 거 빼주셔야 되죠? 아래쪽으로 얘 20N, 얘 아래쪽으로 30N 있어요. 이거 빼먹지 마세요. 그럼 토탈 100에서 20, 30이니까 50 빼니까는 결국은 총 50N의 힘으로 전체 질량 2kg짜리, 3kg짜리니까 5kg짜리를 가속도 A1으로 가속시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여기서는요. 100N 있는 건 맞는데 조심하셔야 되죠. 여기도 무게 있어요. 여기 30N. 이거 빼먹지 마시고 이거 잘 빼먹어. 여기 20N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100N에 120N, 120N에 30 빼니까 얼마죠? 90N의 힘으로. 전체 질량 이건 다 더해주셔야 되죠. 5kg짜리를 가속도 A2로 가속시켰어요. 자, 나는 어차피 이거 구하려면 가속도 B만 구하면 되는데 가속도는 어차피 질량이 똑같으니까 결국은 A1 대 A2는 어차피 질량 똑같으니까 50대 90이니까 결국 몇 대면 5대 9의 가속도 B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가 가속도 B가 5대 9니까 여기가 5대
보니까 E1 대 E2의 비율도 몇 대 몇? 5 대 9가 나오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구하는 게 훨씬 빠르지 않아요? 계산을 조금이라도 덜 할 수 있고요. 자, R자 희미한 일은 그 물체의 무슨 에너지 증가와 같다? 운동 에너지 증가와 같다. 다시 R자 희미한 일은 그 물체의 무슨 에너지 증가와 같다? 운동 에너지 증가와 같다. 이거 굉장히 많이 써먹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죠. 자, 여기까지 다 되신 분들은요. 자, 한번 필기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필기하시고요. 아니면 뭐 영상 멈춰놓고 필기하면 되니까 그건 참 편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페이지 69페이지에 가시면은 자, 다는 할 수 없고요. 여러분들 우리 40번 문제로 가볼게요. 40번. 자, 아직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문제를 아직 안 푸셨으면 문제 40번 문제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앞에서 설명하는 거 들을 땐 다 쉽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해보면 어려워요. 그리고 막상 본인이 문제에 진입을 해봐야 뭘 구해야 될지도 찾겠죠? 자, 그러면 볼게요. 40번. 자, 그린 가는 B와 실로 연결되어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A를 전동기가 수평 방향으로 F라는 힘으로 당기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림부터 볼게요. 수평면이 있고 물체가 이쪽 끝에 매달려 있어요. 자, 여기 물체가 하나 있고요. 자, 도르래로 연결이 되고 여기 물체가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전동기가 힘 F로 잡아 끌고 있고요. 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래요. A의 현재 질량은 3kg짜리고요. B의 질량은 몇 kg짜리냐? 2kg짜리예요. 자, 그럼 우리 힘부터 표시할게요. 자, 이 물체의 운동에서 필요한 힘은 얘는 A는 중력을 표시할 필요가 없죠. 여기 자, 중력 가속도 얼마? 10m/s 제곱으로 하라 했으니까 20N의 힘이 뒤로 작용을 하고 있겠죠. 자, 요거 꼭 좀 표시해 주세요. 안 그러면 많이 빼먹어요. 자, 문제 계속 보죠. 자, 그림 나는 A가 4m 이동하는 동안 A가 이쪽으로 4m 이동을 하나 봐요. 자, 4m 이동을 하는 동안 뭘 표시한 거냐? A의 위치를 X에 따라 나타낸 거래요. 힘 F, 그 다음에 위치 X 이렇게 표시해 놨네요. 그래서 1, 2, 3, 4m 가는 1, 2, 3, 4m 가는 동안 자, 처음에는 30N의 힘을 줬나 봐요. 30N의 힘을 일정하게 몇 초까지? 몇 초까지? 2m까지.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는 15N의 힘을 줬대요. 그래서 언제까지? 4m까지 이런 식으로 줬나 봐요. 자, 그 다음에 A와 B의 질량은 각각 3kg과 2kg입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에서 여기까지는 그냥 상황만 주어진 거니까 우리는 문제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제 찾아보죠. 기억! X가 3m 이동할 때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자, X가 3m 이동했을 때, 즉 여기 요 순간. 그럼 요 순간의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요. 3m 순간만이에요. 3m 순간에서 물체는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여기 3kg, 여기 2kg이고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3m 순간에 15N. 그 다음에 중력 여기 몇 뉴턴? 20N이죠. 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물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던 왼쪽으로 움직이던 우리가 힘의 크기 이런 거 계산할 때 F는 MA를 적용할 때요. 물체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힘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만 논할 뿐이지 물체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든 상관없어요. 이거는. 자, 그럼 중요한 거는요. 물체는 15N, 20N이니까 어느 쪽으로 토탈 어느 쪽으로 힘이 더 큰 거죠? 아랫방향으로. 얘는 왼쪽 방향으로 가속되겠네요. 이렇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자, 물체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는 상관없어요. 가속도의 방향을 표시한 거예요. 자, 그러면 20N이 더 크니까 15N 빼면 전체 5N의 힘으로 몇 kg짜리? 전체 5kg짜리가 가속도 얼마? A로 가속이 되니까 A는 얼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1m/s 제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네는 이제 가속도를 알았으니까 고칩시다. 가속도 값을 아니까 치환시키자. 얼마냐고요? 1m/s 제곱이에요. 어느 쪽으로?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1m/s 제곱. 얘는 왼쪽으로 1m/s 제곱. 자, 그러면 여기서 구하고 싶은 거는 실이 당기는 힘인데 장력이죠. 장력은 이쪽에서 구해도 되고요. 장력 T 이쪽으로 구해도 돼요.
A 걸 보고 구하시건 A 걸 보고 구하시건 B 걸 보고 구하시건 상관없죠. 우리 뭐 볼까요? 그냥 B 걸로 A 걸로 봅시다. A 거. 자, A만 그림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만. 자, A는요, 3kg짜리 물체고요. 뒤로 15N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앞쪽으로는 몇 뉴턴이 작용을 하는지 모르는 장력이 작용을 하는데, 얘는 어느 쪽으로? 장력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1m/s 제곱으로 가속이 돼야 돼요. 그럼 3kg짜리가 1m/s 제곱으로 가속되면 가속되는 방향으로 R자임 얼마? 3 곱하기 1이니까 3N의 R자임이 필요해요. 그럼 T에서 15를 빼면 T-15를 뺐더니 그게 3만 나오면 되는 거죠. 3N. 그러니까 T는 몇 뉴턴? 18N이 돼야 되죠. 이제 장력 계산 정도는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기억. 실이 당기는 힘의 크기는 18N이다. 실이 B를 당기던 실이 A를 당기던 상관없으니까 편한 대로 계산을 하십시오. 자, F가 한 일은, F가 뭐죠? F, 외부에서 한 일이죠? 자, F가 한 일은, 자, 외력이죠? 자, 외부에서 한 일은, F가 한 일은 뭐예요? 전체 역학적 에너지 증가와 같아야 되겠죠? 그럼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맞아요? 아니죠. F가 한 일은 A와 B의 총 역학적 에너지 증가의 합과 같아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비보존력이 한 일은 그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를 증가시켜요. 자, 그럼 F가 비보존력이니까 비보존력이 한 일은 A와 B의 총 역학적 에너지를 증가시켜야겠죠. 틀렸죠, 니은은. 자, A의 최대 속력은 얼마니? 라고 했는데, 자, 이거 R자임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물체 전체에게 작용하는 거리 힘 그래프예요. 자, 30N인데 여기 30N일 때는 뒤로 20N 있으니까 몇 뉴턴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10N밖에 없는 거예요. 몇 미터까지? 2m까지 10N의 힘만 총 작용한 거예요. 자, 이게 물체 전체의 R자임이에요. 자, 그 다음에 15N, 여기가 15N이 돼버리면 이쪽이 더 크죠. 이쪽을 마이너스 잡을게요. 마이너스 5N. 몇 미터까지? 4m까지. 이렇게 끌리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요. 요 넓이인데요. 자, 지금 제가 표시한 건 뭐죠? R자힘이죠. 힘은 힘인데 이게 무슨 힘이에요? R자힘이 돼야 돼요. 자, R자힘이 한 일은 그 물체의 무슨 에너지 증가와 같다? 운동 에너지 증가와 같다. 다시 R자힘이 한 일은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 증가와 같은데 이렇게 플러스 면적이 있으면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켜 준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쪽에 있으면요.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감소시켜 준 거예요. 그럼 언제가? 2m 지점까지가 운동 에너지를 증가만 시켰으니까 최대 속력은 2m 지나가는 순간이 최대 속력이 됩니다. 그럼 2m 지나가는 순간의 최대 속력이니까 여기 2m니까 2 곱하기 18이니까 전치가 20줄이죠. 그럼 A하고 B의 총 운동 에너지가 20줄만 증가하면 돼요. 자, 처음에 정지였으니까 처음 운동 에너지는 0이죠. 그러면 나중 운동 에너지가 20줄만 되면 되겠네요. 누가? A와 B의 총 운동 에너지가. 그럼 2분의 1 곱하기 A, B 합쳐서 하나로 볼게요. 그럼 5kg짜리죠. 속력 V의 제곱 이렇게 되면 되겠죠. 5, 4, 20. 그러면 2 곱하니까 8. 그러면은 V 제곱은 얼마예요? 8. 그러면 V가 얼마예요? V가 2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면은 V는 2m/s가 아니라 2 루트 2m/s가 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비보존력이 한 일은 흔히들 뭐 외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외력이 한 일은 그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와 같고 R자임이 한 일은 그 물체의 무슨 에너지 증가와 같다? 운동 에너지 증가와 같습니다. 이거 상당히 많이 써먹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여러분들 그 옆에 보시면 42번 문제 있어요. 42번 문제는 여러분들 단골 메뉴예요. 이 42번이나 그 위에 있는 41번 같은 문제는 아주 잘 꼭 한 문제 정도는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죠. 특히 학교 내신에서는. 그런데 41번보다는 그나마 42번이 좀 더 복잡한 케이스라 42번을 저랑 풀도록 할게요. 안 풀리는 건 만약에 안 되면 다시 질문하셔야 됩니다. 자, 42번 볼게요. 먼저 그림부터 볼게요. 그림은 이렇게 빗면이 있네요. 직선 구조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A가 매달려 있고요. A인데 얘의 질량은 2m짜리래요. 그
그 다음에 여기 B가 여기에 정지되어 있네요. 끝에. B는 M자리예요. 그리고 실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동안 자 문제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각각 EM과 M인 물체 A와 B를 실로 연결한 후, 뭐 그림에도 연결이 되어 있네요. A를 정지 상태에서 가만히 놓았더니 A가 EH만큼 내려갔대요. 자,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A가 지면에 닿기 직전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m래요. 2m 2m가 아니라 EH. EH만큼 낙하하는 동안 B는요 여기까지 올라왔대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EH인 건 맞죠? 그런데 위치 에너지 따질 때는 어차피 여기하고 높이차만 신경 쓸 거죠. 이렇게. 여기는 H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위치 에너지 계산할 때는 H만큼 올라갔습니다. A가 지면에 닿는 순간 A의 속력은 얼마입니까? 자, 이 전체에서 자,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전체에서 중력과 탄성력 말고는 작용하는 힘이 없어요. 전체로 본다 그러면 장력은 뺀 거예요. 전체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A와 B의 총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돼야 돼요. 그런데 A 따로 B 따로 쳐다보면 A도 장력이 존재하고요. B도 장력이 존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A와 B의 각각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안 돼요. 그래서 누구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는 누구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가 되겠죠.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은 제일 쉽게 보는 방법 뭐였죠? B 같은 경우는 장력 받는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했으니까는 B는 역학적 에너지 증가. A는 장력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으니까는 역학적 에너지 감소할 거다. 하지만 전체로 보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자, 그럼 전체로 볼게요. 자, 전체로 보면 누가 감소하죠? 감소한 에너지의 총합과 증가한 에너지의 총합은 같아야 되니까 감소한 건 뭐밖에 없어요? 한번 써볼게요. A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어요. 감소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써놓고 하는 게 편해요. 안 빼먹어요. 는 같아야 되겠죠? 순서대로 갈게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A, B 순서대로 A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고요. 빨라졌으니까 B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고요. 빨라졌으니까 속도가 같죠? 속도의 크기가. 그 다음에 B는 위로 올라갔으니까 B의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겠죠. 자, 이렇게 써놓으면 안 빼먹어요. 자, 이제 대입만 하죠. A의 위치 에너지 2M짜리가 2H만큼 내려갔으니까 4mgH만큼 위치 에너지 감소는 같아야 되겠네요. 감소한 크기와 증가한 크기 같으니까 부호는 필요 없죠. A의 운동 에너지, 자, 지면에 닿기 직전의 속력을 V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2분의 1 2mV제곱 더하기 B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제곱 더하기 B의 위치 에너지 H만큼만 올라갔죠. 질량 M짜리가. 그럼 mgh. 자, 넘어갑시다. 넘어갔더니 3mgh 는 얘도 그냥 저는 이렇게 써요. 2분의 1 mv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나중에 혹시 약분할 때 편하라고. 자, 그래서 약분할게요. 3 M 약분됐죠? 자, 그러면은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지금 닿는 순간 속력 V를 구하는 거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V예요. 아이고. V를 구하는 건데 필수 한번 끌어볼게요. 자, V를 구하는 건데 자, 그러면은 2 넘어가니까 2GH의 V 제곱이니까 V는 루트 결국은 루트 2GH가 되면 되겠구나.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3번이죠. 자,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요.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하나 정도 꼭 나오니까 기본 베이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거보다 조금 낮긴 한데 그래도 한 문제 정도 꼭 나오니까 꼭 해주시기 바래요. 자, 넘어가 보죠. 자, 비스무리한 건데 조금은 달라지는 게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70번 문제 있어요. 예, 70페이지. 70페이지에 43번 문제 있어요. 43번으로 갑시다. 자, 43번. 자, 43번이에요. 자, 43번. 자, 그림은 수평면 위에 놓인 물체 A와 빗면 위에 발음이 안 돼. 빗면 위에 물체 B를 실로 연결한 후 A를 가만히 놓았더니 A와 B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여 속도가 V가 되는 순간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B의
높이가 h만큼 줄어드는 동안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운동 에너지의 4배입니다. A와 B의 질량은 각각 M과 대문자 M과 소문자 M입니다. 자, 여기서는 질량이 통일이 안 돼 있죠. 미지수가.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하나 더 줬어요. 자, 그림 좀 잘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됐고요. 여기 A가 있는데 A의 질량은 대문자 M이래요. 그 다음에 여기 B가 매달려 있는데 B의 질량은 소문자 M이래요. 자, 그래서 A를 가만히 놨더니 A가 이쯤 움직였대요. 이렇게 와서 여기서 지나간 속력이 V, 얘도 내려왔겠죠.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를 H라고 줬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를 지나가는 속력, 얘도 속력이 V. 자, 그럼 여기서도요. 총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겠죠. 왜? 전체에서 중력과 탄성력 말고는 작용하는 힘이 없으니까. 그럼 써보죠. 얘가 A고요. 얘가 B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 누가 감소할까요? 내려간 건 B밖에 없죠. 그러면은 B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고요. 자, 그래서 A는 빨라졌으니까 A의 운동 에너지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B의 운동 에너지도 증가하고요. A는 위치 에너지 변화가 없으니까 이게 끝이네요. 여기까지. 자, 그럼 써보죠. B의 위치 에너지 H만큼 감소했으니까 MGH는 A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대문자 M의 V제곱 더하기 B는 2분의 1의 소문자 M의 V제곱. 자, 근데 이것만 봐서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줬냐, 문제에서 이때 B의 높이가 H만큼 줄어드는 동안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얼마? MGH는 뭐라고 줬냐면 B의 운동의 증가량 얼마? 2분의 1 소문자 M V 제곱 이거의 몇 배랑 같다? 4배랑 같다 라고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풀리죠. 자,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B의 높이가 H만큼 줄어드는 동안 A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은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과 같냐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 따로따로 생각해 봅시다. A는요, 위치 에너지 변화는 없어요. 대신 운동 에너지는 증가했죠.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했어요. 즉,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결국은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에요. 그럼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둘이 묶여서 가는 저 상황에서는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죠. 근데 다시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A의 운동 에너지만 증가한 거고 이는 곧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과 같다. 역시 기억은 맞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여기서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날리니까는 2분의 GH 넘어가니까 2가 넘어가 2분의 GH M 다 약분했고 루트 씌우면은 이게 뭐가 되죠? V가 되겠죠. 여기서 얘를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아이고 V가 아니라 H로 바꾸는 거구나. H는 했으니까 넘어가니까 2니까는 그러면은 H는 G가 넘어가면 되죠. G분의 그 다음에 아까 2는 남아 있었고 M 날라갔고 2 그 다음에 V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H는 G분의 2V 제곱이다. 맞죠? 자, 디귿 대문자 M과 소문자 M을 구해라. 몇 M이니? 라고 했네요. 그러면 우리 그냥 얘를 여기다 집어넣고 치환합시다.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죠? 여기만 바꾸면 되죠? 여기만 바꾸면 되니까 여기가 2분의 1 그대로 놔두고요. 4mv 제곱 이렇게 써줄게요. 얘가 얘니까 치환했죠? 그럼 이게 둘이 같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럼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자꾸 이게 안 바꿔주는 이유가 약분돼서 그래요. v제곱, v제곱, v제곱. 그럼 남는 거 뭐 있어요? 대문자 M 더하기 소문자 M은 4 소문자 M이다. 그럼 넘어가면 3 소문자 M은 대문자 M이다. 그래서 대문자 M은 몇 M이다? 2M이다가 아니라 3M이네요. 저부터 산수 틀린 거 없죠? 2분의 1 나 약분했고 대문자 M, 소문자 M 그 다음에 4M 넘어가니까 3M 오케이 이상 없네요. 자, 그래서 43번의 디귿은 2M이 아니라 3M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43번의 답은 3번이네요. 이렇게 되면은 자, 그 다음에 넘어가죠. 여러분들 4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46번은 좀 까다로워할 수도 있는데 얘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 46번 46번 갑시다. 46번
자, 그림은 물체 B와 실로 연결되어 점 P에 정지되어 있던 물체 A의 크기가 3mg는 일정한 힘으로 가해서 A를 Q점까지 이동시키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은 처음에 A가 P라는 위치에 있었대요. A가 질량이 M짜리고 여기가 A예요. 그 다음에 B는 당연히 매달려 있고요. B는 질량이 M짜리인가 M. 여기 B예요. 이렇게 C로 연결되어 있대요. 자, 그런데 A를요. 첫 번째 P, Q, R인데 여기 Q까지 끌고 가는 동안에는요. A를 자 이제 끌고 갈 건데 여기 Q까지 끌고 가는 동안에는 힘을 얼마를 줬냐? 3mg라는 힘을 줬대요. 외력이 존재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A가 Q를 지나는 순간 당기던 C를 놓았더니 점 R에서 A의 속력이 0이 되었다. 자, 질량은 모두 M으로 같다. 조건이 있네요. A가 P에서 Q까지, Q에서 R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 자, P에서 Q까지 가는 동안과 Q에서 R까지 가는 동안에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이래요. 자, 그러면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 자, 그럼 첫 번째 조건부터 볼게요. 첫 번째에서는요, P에서 Q까지 가는 동안에 3mg라는 힘이 작용을 했죠. 자, 3mg라는 힘이 작용을 했으면 이거는 분명히 비보존력이에요. 비보존력이 한 일은 A와 B의 총 역학적 에너지 증가와 같다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요, 몇 미터 잡아끈 건지 나와 있나요? 어디 보자. C를 점유한 속력이 0이 되었다. 질량이 M이다. 비역학적 에너지를 구해라. 어디 보자. 자, P에서 Q까지 거리가 안 나왔네요. 자, 그럼 P에서 Q까지 거리를 모르니까 우리 뭐라고 할까요? 그냥 X라고 합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X. 자, 그럼 P에서 Q까지 가는 동안에 3mg란 힘으로 거리 X만큼 잡아 끌었어요. 자, 그럼 이거는 비보존력이 한 일이니까 이거는 A의 운동 에너지 증가. 그러면은 2분의 1 m v 제곱. 여기서 속력을 V라고 해볼게요. V. 더하기 2분의 1 당연히 얘도 속력이 V 제곱이겠죠. 더하기 자, 그 다음에 B가 위치 에너지가 높이가 올라갔겠죠. 얼마? mg 얘도 역시 x만큼 올라갔겠죠. x 요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요. 그러면 이거 다시 쓰면 이거 빼주면 넘어가서 2mgx는 어떻게 되죠?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럼 우리 치환할까요? 어떻게 치환하느냐? 어차피 이게 2mg, 이거 x가 빼면 x니까 요거를 mgx 요것도 mgx라고 치환합시다. 그럼 요게 mgx로 치환 요것도 mgx로 치환합시다. 그럼 첫 번째 이 원은 P에서 Q까지 가는 동안에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B의 운동의 증가, B의 위치 에너지 증가인데 그러면 mgx 더하기 mgx니까 2mgx네요.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제 E2 계산합시다. 자, E2부터는요. Q에서 R까지 가는 동안에는 이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Q에서 R까지 가는 동안에 힘이 없다는 소리는 뭐라느냐? A와 B의 총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A만 생각해 보세요. A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 얘는 운동 에너지가 요걸 치환하기로 했으니까 요 순간에 운동 에너지가 mgx만큼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R점까지 왔을 때 A의 순간 속력이 얼마가 된대요? 제로, 0이 된대요. 그럼 A의 운동 에너지가 0이 됐으니까 A는 얼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줄어든 거예요? mgx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A 입장에서 위치 에너지 변화가 없으니까 mgx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 거예요. 그러면 Q에서 R까지 가는 동안 총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돼야 돼요. 왜? Q에서 R까지는 힘이 작용한 게 없으니까 3mg는 Q까지만 작용을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총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돼야 되는데 A의 역학적 에너지가 mgx만큼 감소했어요. 그러면 반대급부인 B의 역학적 에너지는 Q에서 R까지 가는 동안 mgx만큼 증가한 거죠.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러니까 결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2원분의 2투죠. 2원분의 2투니까 2원이 얼마? 2mgx. 2투가 얼마? mgx. 그래서 답은 얼마? 2분의 1.
하면 딱 맞겠죠. 자, 그래서 46번의 답은 1번이에요. 여러분들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요. 쉽다면 쉬울 수도 있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외부에서 삼엠지라는 힘을 준 구간에서는 전체 총 역학적 에너지를 증가시켜 주면 돼요. 그리고 Q에서 R까지 가는 동안에는 힘을 안 줬으니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돼요. 그래서 A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으로 B의 역학적 에너지를 그냥 따져버린 거예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맞닥뜨린다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막상 뭘 구해야 될지 알고 나면 쉽게 구할 수도 있어요. 이 문제는 2018년 3월 학평 18번 문제였죠. 18번, 19번, 20번이 뜻하는 건 어렵다는 문제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넘어가 보죠. 자, 다음 페이지 71페이지로 갑시다. 71페이지에 가면 49번 문제가 있을 거예요. 49번으로 가자. 자, 71페이지 49번. 문제 49번이에요. 자, 그린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와 B가 서로를 향해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림부터 한번 보자. 수평면이 있고요. A가 있고요. A 질량 안 가르쳐주네요. 그럼 MA라고 하죠. A가 속력 VA로 가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던 B는요. B의 질량도 역시 안 가르쳐줬어요. MB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이 방향으로 VB라는 속력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림 나는 A와 B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A와 B의 운동 에너지 합은 충돌 전과 충돌 후가 같다. 여러분들 운동 에너지 합이 충돌 전과 충돌 후가 같다는 건 우리 앞에서 운동량 충격량 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탄성 충돌이다. 자, 운동량의 합이 같다. 운동량의 합이 충돌 전후가 같다. 이건 뭘 뜻한다? 이건 탄성 충돌이다. 그러면 이건 뭘 뜻한다? 충돌 전후 상대 속도의 크기가 어떻다? 크기예요. 방향은 달라져요. 크기가 같다라는 걸 뜻한다. 자, 요거 우리 앞에서 한번 했었어요. 그쵸? 자, 요거 좀 잘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그래프 보니까요. 충돌 전에 그냥 그래프 없이 여기다 바로 표시할게요. 충돌 전에 A의 운동량이 P0래요. 여기 플러스가 오른쪽 방향이네요. B는요. 충돌 전에 이 방향으로 4P0래요. 마이너스라고 표시된 건 방향이 반대라는 뜻이에요. 자, 그 상태에서 충돌했대요. 충돌하고 났더니 자, 그래프에서 A는 없는데 아니 B가 없는데 A가요. 딴 건 모르겠는데 A가 MA짜리죠. 운동량이 일단 마이너스가 됐어요. 운동량이 마이너스라는 소리는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소리죠. 반대 방향으로 3P0예요. 자, 그러면 A만 생각해 보세요. A만. 자, 이거 지울게요.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A만 생각해 봅시다. A만. 자, A만 생각해 보면 A 입장에서는요. 운동량이 오른쪽으로 P0에서 충돌하고 났더니 왼쪽으로 3P0가 된 거죠.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 델타 P는 얼마예요? 델타 P 크기는 얼마? 4P0죠. 자, 그러면 B 보세요. B는요,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죠?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처음 운동량이 4P0예요. 그러면 충돌하는 과정에서는 A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런데 운동량의 변화량이 A가 4P0면 B도 4P0니까 4P0가 4P0로 변한다는 소리는 얘는 충돌을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B는 정지한다는 소리예요. 왜? 그래야 충격량이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얘하고요. A 같은 A죠. 자, 그런데 P0에서 3P0가 됐어요. 질량은 똑같은데. 아, 그럼 얘는 반대 방향으로 속력이 얼마? 3VA가 됐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됐죠? 그러면요. 이거 분명히 탄성 충돌이라 그랬으니까 탄성 충돌이라 했으니까 충돌 전후 속력은 어때야 돼요? 충돌 전후 상대 속도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 그랬죠. 충돌 전, 충돌 후
상대 속도의 크기만 따질게요. A하고 B가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는 상대 속도를 둘이 더해주면 되죠. 상대 속도의 크기는. 이렇게. 충돌 후에는 상대 속도의 크기가 어떻게 됐죠? A가 정지니까 그냥 3VA예요. 이렇게. 크기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둘은 같다. 부호 뺀 거예요. 크기만 따지는 거예요. 전후로. 자, 그러면 넘어오니까는 2VA는 뭐가 되죠? VB. 그러면 VA의 속력을 V라고 하면 VB는 몇 V? 2V. 자, 만나 넣어볼까요? 그러면은 자, VB 대신에 2V. VA 대신에 V. 자, 운동량이 P0, 4P0. 그러면 A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 B의 질량 몇 M? 2M이 되면 딱 맞죠. 그럼 4MV, MV니까. 아, 요렇게 됐구나. 라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에너지라기보다도 에너지라는 표현이 나와서 그렇지 사실은 앞에서 이미 다 했던 거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좀 더 빨라요. 자, 기억. 충돌 후 B의 운동량의 크기는 충돌 후 B의 운동량은 정지니까 제로. 틀렸죠. 자, 니은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의 운동량의 변화, A의 충격량과 같으니까 4P0 맞죠? 질량은 B가 A의 몇 배? 2배. 틀렸죠? 그래서 49번의 답은 니은 하나만 맞으니까 몇 번이 된 거죠? 1번 되시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죠. 자, 넘어가 보시면은 여러분들 54번으로 가볼게요. 54번. 54번. 여러분들 안 풀리는 건 나중에 저한테 꼭 풀어달라고 얘기하세요. 다는 못 풀어요. 시간 관계상. 자, 54번으로 갈게요. 54번. 자, 그림은 물체 A가 물체 B와 연결된 채 경사면을 따라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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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쩌고. 자, 이 문제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래요. 자, 이 문제는요, 사실 문제 자체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여러분들하고 아까 얘기했던 걸 복습하려고 자, 다시 알짜임이 한 일은 그 물체의 무슨 에너지 증가와 같다? 운동 에너지 증가와 같다. 다시 알짜임이 한 일은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 증가와 같다예요. 자, 이게 A고 이게 B래요. 자,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건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래요. A의. 자, A에 작용하는 가속도를 A라고 하면 B에 작용하는 가속도도 역시 A겠죠. 왜? 둘은 가속도가 같아야겠죠. 자, 그런데 주어진 조건에 보니까 A가 P점에서 Q점까지 움직이는 동안 여기까지 올라갈 건데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얘도 내려오겠죠. 여기까지.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자, B.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를 보니까 H만큼 내려왔다고 칠게요. H. 자, 그럼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얼마예요? EMGH는 그 다음에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10배래요. 자,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A나 B가 처음에 정지해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열대의 속도를 V1 아랫방이겠죠? 가속대수가 이때는 더 커졌겠죠? V2로 이렇게. 그럼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니까 2분의 1 m V2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 V1의 제곱이라고 하시는 게 맞죠? 뭐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이거의 10배랑 같대요. 요렇게. 자, 그런데 여기를 좀 고칠게요. 10을 넘길게요. 10분의 1로 이렇게. 자, 왜냐? 이건 뭐예요?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죠. 어떤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은 그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한 일과 같다. 자, 그럼 B의 알짜 힘 얼마? 질량 2m짜리가 가속도 A로 거리 H만큼이죠. 이게 B에 작용한 알짜 힘에다가 거리를 곱했으니까 B의 알짜 힘이 한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하고 얘가 같은데 얘는 얘하고 같죠. 그럼 얘하고 얘가 같으니까 EM 날리고 H 날리고 그럼 뭐 남죠? 그러면은 10분의 1G는 A 이게 남죠. 어라? 뭐 이렇게 간단하게 떨어질까요? 거기서 보시면 뭐라 했어요? A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A의 가속도를 구해도 되지만 B의 가속도의 그 크기를 구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쵸? 그래서 B의 가속도는 A의 가속도가 같으니까 결국은 A의 가속도를 구했네. 얼마? 10분의 1G라고 아주 간단하게 뭘로? 알짜임이 아니라 그 물체의 무슨 에너지 증가와 같다? 운동 에너지 증가와 같다로
이거 많이 써먹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54번의 답은 1번 10분의 1G가 되면 될 거예요. 자, 넘어가 보죠. 자, 넘어가서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에 보면 55번 문제 있어요. 자, 55번 갈게요. 자, 55번 갑시다. 55번. 시간이 벌써 45분이 지나가네요. 55번까지를 일단은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는 걸로 해야 될 것 같네요. 시간 관계상. 그리고 용수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55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운동하던 물체가 왼쪽 빗면을 따라 올라간 후 곡선 구간을 지나 오른쪽 빗면으로 내려온다. 자, 물체가 왼쪽 빗면에서 거리가 L1, L2를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T0로 갖고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2분의 1 T0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자, 그러면요.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올라가고 내려가고. 아이고, 경사가 바뀌었다. 완만하다가 급해져야 되는구나. 완만에다가 급해지는 경사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높이 같고 여기 높이 같고 여기 높이 같아요. 자, 이 문제에서 특징이 하나 있죠. 이 거리를 L1, 이 거리를 L2라 그랬어요. 이 거리를 L3, 이 길이를 L4. 자, 이렇게 놨는데 이 문제에서는요, 자세히 보니까 공기의 마찰이 이런 거 다 무시하래요. 그러면은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야 되니까 이 순간 지날 때 속력을 V1, V2, V3 갔다 오면 여기도 다시 V3, V2, V1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사가 일정하고 여기서부터 경사가 일정하면 자, 그래프만 그려볼게요.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를게요. 지금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릴 건데 지금 V1이라는 속력으로 가서 어떻게 됐겠죠? 쭉 느려졌겠죠? 그래서 V2, V3까지 되고 최고점 찍고 0이 됐다가 뭐 최고점 찍어서 어떻게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됐다가 다시 또 쭉 증가하는데 여기 왜? 속력이 V1 다시 V3, V2, V1이 되니까 여기 잘라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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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요 넓이가 L1이 되는 거고요. 요 넓이가 L2가 되는 거고 요 넓이 여기까지가 넓이가 L3 여기까지가 L4가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지기는요. 여기가 시간 T0로 갔대요. 그리고 L3를 지났는데 여기가 2분의 1 T0래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가 대칭 구조니까 T0로 같으면 여기도 경사가 똑같으니까 여기도 2분의 1 T0가 돼야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요. 또 주어진 대로라면요. L2하고 L4 여기하고 넓이가 같대요. 그럼 여기를 우리 빨간색 해볼까? L2를 넓이를 S라고 하면 L4도 넓이가 S가 돼야 돼요. 둘이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근데 또 여기 보세요. L2하고 L3 보실래요? L2하고 L2하고 L3을 보시면 여기 높이 똑같은데 이것만 반이니까 여기 넓이가 절반이니까 이거 2분의 1S가 되겠죠. 근데 얘하고 두 배 차이라면 얘하고도 두 배 차이니까 여기가 2S가 돼야 되겠죠. 자, 근데 구하고 싶은 거는 L1 대 L3인데 L1 대 L3분의 L1인데 L3이 얼마예요? 2분의 1S 분의 L1이 얼마예요? 2S. 그럼 몇 배 차이라는 거죠? 4배 차이라는 거니까 얼마? 4. 이렇게 되겠네요. 간단하죠, 생각보다. 여러분들 55번 문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요걸로 계속 끝낼까 했는데 여러분들 하나만 딱 더 할게요. 하나만. 여러분들이 조금 하나만 해줬으면 하는 게 사실 두 개가 걸리적거리긴 하는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66번 하나만 할게요. 66번. 여러분들 66번 2019학년도 수능 14번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예요. 66번. 요거까지 하고 이제 용수철 넘어갑시다. 자, 66번이에요.
자, 그림은 높이가 h인 지점에서 가만히 놓은 질량이 m인 물체가 마찰이 없는 연직선상의 궤도를 따라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물체는 궤도상의 점 P, Q까지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일정한 힘 F를 받았대요. 그래서 물체가 높이가 2h인 지점에서 물체 운동 에너지가 높이가 2h인 지점에서 P의 2배이다. 자, 일단 여기까지. 자,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된 게 있는데, 자, 여기가 H인 지점, H인 지점의 질량 M인 물체를 어떻게 했대요? 마침 연주선에 따라서 운동한대요. 가만히 놓은, 자,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높이가 H예요. 우리 그러면요, 저 물체가 처음에 위치에 있을 때 운동 에너지가 없죠. 위치 에너지만 가지고 있는데 우리 mgh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를 E라고 치환시킬게요. 그러면 첫 번째 위치에 있을 때 얘가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 E만큼의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얘는 위치 에너지가 다 운동 에너지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 E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갖겠죠. 여기가 어디냐면 P예요. 자, Q까지 갔는데 Q에서 힘을 받았어요. 자, 힘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했겠죠. 운동 방향으로 받았으니까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Q인데 여기 P고, 자, 그 다음에 얘가 어디까지 올라갔냐? EH 지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위치 에너지는 몇 E? 이만큼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런데 조건에서 뭐라 했냐면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높이가 EH인 지점에서가 P에서의 2배. 자, 이때 운동 에너지는 2니까 여기서 운동 에너지는 몇 E? 2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지점에서 지금 요렇게 올라온 요 새로운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가 2, 운동 에너지도 2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 4, 2.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 없었으니까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 4, 2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작용하는 힘이 EMG래요. 자, 조심하세요. 자, 그러면은요, 운동 에너지가 2에서 4E가 됐으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질량의 속도의 제곱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4배 차이 나면 속도는 몇 배 차이? 2배 차이. 여기가 V라는 속력으로 지나가면 여기는 몇 V? 2V라는 속력으로 지나가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요, 걸린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들, 거리 구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F라는 힘으로 시간 T 동안 작용했더니 그럼 충격량이니까 뭐의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그럼 충격량 문제예요.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T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운동량의 변화량을 F, 얼마? EMG죠? EMG로 나눠버리면 되겠네요. 이제 찾아 넣기만 하면 되네요. 자, EMG는 줬고요. 그 다음에 운동량 얼마 변했어요? 질량 M짜리가 MV라는 운동량에서 EMV가 됐으니까 MV만큼의 운동량이 변했죠. 요렇게 계산하면 끝인데 문제는 V가 내가 임의로 정한 거니까 여기서 여기 관계에서 MGH는 위치 에너지는 여기서 운동 에너지로 다 바뀌었죠. 2분의 1 MV 제곱 요거 하나 집어넣어서 MM 날라가고 루트 EGH가 V다. 요거 하나만 찾아서 V 대신에 집어넣으면 EMG M 루트 EGHM 날라가고 그럼 안으로 집어넣을까요? 집어넣으면 전체 루트에 EGH에 여기 4G 제곱이니까 G 하나 날라가고 1, 2 날라가니까 얼마? 여기 안 보이겠다. 위에다 쓸게요. 루트 그러면은 2G분의 H. 그래서 루트 2G분의 H. 답은 몇 번? 4번 되시겠네요. 자, 벌써 영상이 좀 길어져 가지고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일단은 일과 에너지에서 용수철 빼고 일단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문제들은 저 많이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나머지 문제들도 꼭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정 없으시면 영상에 있는 거라도 제대로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시험 문제는 똑같이 내기는 쉽지 않아요. 변형해서 낼 거니까 문제를 보시면 새롭게 이 문제가 뭘까라고 생각해서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용수철 제외하고 일과 에너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